안녕하세요, 원더글라이프 송천입니다. 쉐보레가 4세대 신형 이코넉스를 공식 공개했습니다. 중국 버전이 미리 공개된 적이 있으나 드디어 북미 버전이 정식 공개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3세대 이코넉스를 현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이 많이 가는 차종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초기 너무 높은 가격 설정, 그리고 국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옵션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미적용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많지 않아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동급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차종으로 그 인기가 상당합니다. 기본기가 좋다는 것이죠. 국내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성공을 보고 있으면 충분한 옵션 구성과 괜찮은 가격대를 설정한다면 4세대 이코넉스도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2025 이코넉스의 특징 4가지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외부 디자인입니다. 전면부의 경우 최근 쉐보레가 즐겨 쓰고 있는 분리형 헤드램프를 적용했습니다. 최근에는 BMW, 아우디도 분리형 헤드램프를 신차에 많이 도입하는 추세인데 전 차종에 걸쳐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쉐보레입니다. 테일라이트가 슬림하게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범퍼 중앙 쪽에 헤드램프가 위치한 구성이죠. 쉐보레의 대표 머슬카 카마로의 그릴에서부터 이어져 온 강인한 라인의 그릴이 분리형 헤드램프와 상당히 잘 어우러집니다. 트레일블레이저를 통해 국내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RS 버전 역시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루프와 사이드미러, 보타이가 블랙으로 칠해진 모습이 RS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SUV지만 스포티한 매력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 시에도 가장 많이 팔릴 트림으로 보입니다. 측면의 경우는 신형 트래버스를 통해 선보였던 상어 지느러미 형태의 C필러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당분간 쉐보레 SUV 디자인의 시그니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부의 경우도 신형 트래버스와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좌우로 길게 이어진 면발광 테일램프에 세로형 포인트를 주어 차체가 넓어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깜빡이가 테일램프 안에 위치한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데 최근 신형 투싼을 비롯해 현대차 모델들이 턴 시그널을 자꾸 범퍼 쪽으로 내리다 보니 신형 이코넉스의 턴 시그널 위치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멋진 테일램프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깜빡이도 이 위치에 들어가도록 현대차 디자이너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초로 등장한 액티브 트림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보시면 스포티한 룩의 RS와 오프로드 향의 터프한 룩을 가진 액티브 두 가지 디자인 전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코넉스는 4세대에 와서야 최초로 액티브 트림이 등장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S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전면부의 그릴 주변부를 다크 크롬을 적용해 어두운 부위를 확장시키고 스키드 플레이트 주변부를 좀 더 강인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투톤의 루프가 적용된 점이 RS와 가장 다르게 보이는 요소죠. 휠 또한 온로드 지향의 RS와 다르게 사이즈를 줄이고 패턴이 들어간 올터레인 타이어를 적용하여 금방이라도 오프로드를 달릴 듯한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관뿐만 아니라 액티브에 맞게 서스펜션도 별도 튜닝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색상형은 다르지만 국내 기존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에 적용된 피스타치오 카키 색상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기존의 트레일블레이저는 보시는 것처럼 샌드 베이지 색상의 포인트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코넉스는 에버텍스 소재와 극세사 스웨이드 소재를 시트에 적용하여 RS와 차별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내에 있습니다. 내부의 경우 기존 쉐보레 오너시라면 환골탈태했다는 표현이 떠오르시죠? 투박하기로 유명한 쉐보레 인테리어가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페리, 신형 트래버스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거듭났습니다. 쉐보레 차량의 약점이었던 실내 인테리어가 이제는 투싼, 스포티지와 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재탄생한 것이죠. 11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11.3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쉐보레만의 육각 디자인 하우징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RS의 경우는 전통적인 블랙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레드 스티치를 곳곳에 적용하여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해줍니다. 그리고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와 차별화되면서 가장 잘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컬럼식 기어레버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벤츠가 대표적으로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써보신 분들의 호평이 이어지다 보니 많은 브랜드들이 스티어링 휠 우측에 컬럼식 기어레버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도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EV9까지 신차들의 돌리는 방식의 전자식 컬럼 타입 기어를 적용하고 있죠. 쉐보레의 경우 작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몸쪽으로 당기면서 아래로, 후진은 몸쪽으로 당기면서 위로, 파킹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되고 중립은 레버를 몸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작동이 가능하고 핸들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손의 이동이 거의 없어 조작이 가능하며 기존 기어봉이 있던 자리를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쉐보레 신차들은 대부분 이 방식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변속기를 비롯한 안정감 있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이번 이코넉스의 경우 전장 4654mm, 전폭 1903mm, 전고 1715mm, 휠베이스 2730mm로 국내 대표 경쟁 차량인 신형 투싼과 비교를 해보면 이코넉스가 전장은 14mm 길어 거의 같고 전폭은 38mm 넓고 전고는 50mm 높습니다. 투싼이 롱 휠베이스 버전을 국내 출시하면서 이제는 두 차량이 정말 같은 체급으로서 경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속기는 다른데요. 투싼과 스포티지의 경우 1.6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건식 DC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시승을 해보았지만
수동 변속기 기반 자동화 변속기인 듀얼 클러치의 경우 토크 컨버터 방식의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대비 페달 조작을 세심히 하지 않거나 급가속을 할 경우 울컥거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언덕길에서 정체 시에 변속기 과열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일이 적게 들어가는 건식 타입이라 내구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립니다. 이코넉스의 경우는 1.5L 터보 가솔린 단일 엔진으로 출시되는데 전륜구동 모델의 무도한 변속기와 조합이 되어 부드러운 가속감을 선보이고 사륜구동 버전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가솔린 준중형 SUV를 선택한다면 이코넉스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판매 중인 3세대 이코넉스의 가장 큰 약점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부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세대는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되었다고 하니 국내 출시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4세대 이코넉스의 경우 전기차 버전인 이코넉스 EV와 투트랙 전략으로 갈 예정입니다. 두 차종은 이름은 같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른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GM의 글로벌 정책으로 인해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 버전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국내에 출시한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투싼, 스포티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가솔린 준중형 SUV를 원하시는 분들은 4세대 이코넉스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코넉스, 투싼, 스포티지 등 어떤 차를 고민하시더라도 1577-8319 위 번호로 전화주시면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옵션 추천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쉐보레 차량의 경우 출시하고 시간이 몇 개월 흐르면 특판 차량이 많이 나옵니다. 최대 20%대 할인 차량들이 나온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 나오자마자 구입하기보다는 프로모션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시고요. 이런 특판 할인 차량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신 할인 차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 라이프 송무철이었습니다.